안녕하세요, 강원석입니다. NBA 이제 확정본 그 피닉스 경기 빼고 8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기준점들이 뭐 좀 조금씩 뭐 많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말고 댈러스 대 브루클린 요거 먼저 들어가면은 브루클린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빙이 빠지고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GTD였던 세스커리가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래도 저는 댈러스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듀란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돈치치를 역시나 브루클린 맞기 좀 힘들어 보이고 커리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듀란트를 도와줄 만한 선수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패티 밀스도 어쨌든 최근에 부진하고 드라기치도 이제 좀 많이 늙은 모습이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이제 댈러스가 나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3가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또 우위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는 커리가 또 빠지고 했기 때문에 어제는 승패는 좀 어려워 보였어요. 사실 세스커리 나온다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댈러스 사이드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댈러스 승을 보고요. 댈러스 핸디캡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한 2.5, 3.5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뭐 2.5나 3.5나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바까지 보는데 살짝 오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에 막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듀란트도 뭐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브루클린의 허약한 백코트 수비를 댈러스가 충분히 잘 공략할 수는 있다. 물론 이게 매치업이 아마 드라기치랑 밀스가 돈치치를 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브루스 브라운이나 뭐 듀란트가 붙을 수도 있겠고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옆에 뭐 디니디도 있고 제런 브로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한 백코트를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로 뉴욕 대 포틀랜드. 일단은 어제 GTD였던 와포드래 윈슬로우가 일단은 오늘 경기는 출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근데 와포드가 좀 좋긴 해가지고 누가 선발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최근에 이제 조시 하트가 뉴올리언스에서는 사실 패서로서 좀 많이 경기를 뛰었었는데 다시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 스코어가 없잖아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로 뛰면서 최근에 야투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뉴욕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시 하트나 이런 애들이 터져주지 못한다면은 점수차가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입 좀 빠졌어요. 어제 10.5였는데 12.5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마인승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학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조시 하트가 이제 인사이드에서 또 어쨌든 강점이 있고 약간 여러 기타 야투나 3점 야투나 이런 것도 좋고 이런 부분인데 뉴욕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괴롭혀줄 수 있다 수비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224.5 기준 오바를 봤었는데 1.5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래도 오바를 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쪽은 결국에 이거 포틀랜드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최근 경기는 비비는 사이즈의 경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애틀란타 경기 그렇고 그 전에 어디였죠? 미러키였나? 잠시만요.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요런 좀 비비는 양상의 경기보다도 이전에 뭐 유타나 미네소타 뭐 피닉스 덴버 이런 팀들한테 당했었던 100점도 못 놓고 그냥 가비지 나와서 이제 그냥 대파 당하는 요런 쪽의 그림을 조금 더 오주들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 학살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준점을 보아하니 저는 그 정도까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아예 게임이 뭐 30점 차 막 이렇게까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10점 차 좀 위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 정도 사이즈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는 있다 포트랜드가. 그래서 오바 쪽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LA 레이커스. 이 경기는 뭐 사실 그 말씀드렸듯이
뭐 미네소타 마인을 찍었으면 찍었지 레이커스 프레는 사실 못 갑니다. 이제 레이커스는 못 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미네소타 마인 여전히 보고요. 다만 이제 GTD가 좀 많이 걸려있긴 하다. 주요 선수들이 뭐 나즈리드, 베벌리, 앤서니 에드워즈, 밴더빌트 지금 다 주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네소타도 물론 지금은 좀 그래도 승수가 여유가 있어요. 좀 5월을 이제 좀 어느덧 훌쩍 넘겼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원정에서 미네소타 지금 흐름 가뜩이나 좋은데 좀 제가 볼 때 어렵지 싶고요. 마인까지도 내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베벌리나 뭐 밴더빌트 뭐 이런 애들 다 빠지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이제 비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네소타 저는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 마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어제 236.5 기준 오바를 봤었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242.5까지 아무래도 미네소타가 최근에 수비 없이 그냥 냅다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이 기준점에 상응하는 득점을 해준다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레이커스가 어느 정도로 따라올 수 있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최근에 수비가 안 되는 구간인 거는 분명하고 레이커스도 어쨌든 지금 사실 뭐 이미 뭐 플레이오프 8이나 뭐 7위 자리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플레인 토너먼트로 이제 좀 가닥이 좀 굽혀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달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사실 뭐 236이나 240이나 똑같이 달리는 경기긴 한데 너무 높긴 해가지고 저는 르브론이 나온다면 그래도 오바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르브론이 어쨌든 GTD에 떠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GTD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오바를 찍기에는 분명히 이제 좀 부담스럽다. 르브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르브론을 확인하면은 오바를 가던가 아니면 패스하는 그림, 언오바로 접근을 한다면 뭐 그런 그림 맞다고 봐요. 네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오클라호마. 이 경기도 가장 중요한 선수가 GTD 걸려있죠. 스가. OKC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는 스가가 충분히 해주는데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다득점 경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득점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수비를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그냥 훨씬 더 130점 기본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웬만하면 그냥 상대방의 방에 마인을 내주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도 약간 뭐 탱킹성 짙은 팀이긴 해서 핸디캡 많이 찍긴 조금 그래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만약에 스가가 또 빠진다면은 그동안 이제 오클라호마 오바를 제가 계속 부주력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매번 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언더 쪽의 가능성을 좀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스가가 나온다면 오버로 바꿀 거겠지만 스가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언더를 본다 했는데 해외 쪽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4점이나 지금 떨어져서 230.5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스가가 안 나오면은 뭐 언더를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요 경기도 역시나 언오버로 접근 시에는 제가 볼 때 라인업 확인이 무조건 중요해요. 이거 스가 나오면 오바 진짜 내려간 거 개꿀하면서 그냥 오바 찍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걸려있다는 부분 요런 게 조금 그거 하다 이렇게 보이고 핸디캡은 13.5로 잡혔는데 제 생각에 세난이 시원하게 한번 이겨줄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뭐 너무 세난 치고 높게 잡히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지금 배팅할 맛이 안 나기도 한데 지금 오클라호마 멤버에 스가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학살 분위기일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마인을 보는데 이런 경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 라인업 안 보면 못 가. 이거 스가 나오면 OKC 프렌 오버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배팅 라인이 아예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안 보고 그냥 이런 시간에 찍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타 대 시카고.
경기는 일단은 유타 쪽으로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6.5에서 7.5 뭐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잭나비는 GTD긴 하지만 출전이 좀 가능해 보이고, 지금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GTD로 또 빠지게 됐고, 데니얼 하우스 빠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루디 게이가 또 올라오면서 유타의 벤치가 또 아쉬워진 상황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마이클 코니가 최근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 보얀 보그다노비치 최근에 이제 유타에서 가장 좋았던, 최근 몇 경기만 본다면 가장 좋았던 선수는 분명히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야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네, 빠져 있고, 다만 어쨌든 시카고라는 팀 자체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팀 상대로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6할 이상의 승률을 가진 팀한테 기본적으로 거의 전패입니다. 거의 전패긴 한데, 지금 유타는 일단 6할이 넘긴 하는데 공교롭게도 시카고가 거의 다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번 이겼을 거예요. 한두 번 이기고 다 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 번 이긴 팀이 유타예요. 한 번 이긴 팀이 공교롭게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빠진 부분,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잭라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7.5 정도나 뭐 6.5 정도 핸디캡을 주면은 저는 시카고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6.5로 가겠습니다. 해외는 7.5인 것 같긴 한데 6.5 좀 낮게 잡아서 프랜을 보고, 어노바보다는 이제 핸디캡이 제가 볼 때 좀 더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유타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았으면은 이거는 저는 패스 그림으로 갔을 것 같은데, 시카고도 물론 최근에 안 좋긴 한데 유타 역시도 최근에 상당히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별로예요. 역시나 클러치 때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클러치에 약한데 이 클러치 도사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시카고 할만하다, 이 정도 핸디캡 주면은 이거는 뭐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죠. 골스 대 보스턴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어제 초안으로서는 굳이 보면 보스턴, 나는 배팅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볼게요. 일단은 보스턴 쪽으로 좀 빠졌어요. 4.5에서 2까지 그래서 뭐 1.5로 받거나 2.5로 받거나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뭐 거의 역배를 보는 거죠 사실. 당장 어쨌든 클레이 탐슨이나 뭐 스테판 커리나 지난 최근에 있어서는 좀, 물론 비단 지난 경기만 아니에요. 최근에 골스가 연승 사이즈긴 한데 그때 다 탐슨은 별로였어요. 지난 경기만 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쿠민가나 벤치 쪽에 모제스 무디 이런 젊은 피들이 또 합류하고 디그린까지 복귀하면서 확실히 강해진 골스의 모습이긴 한데, 오늘 이 빡빡한 보스턴의 수비를 맞아서는 제 생각에 탐슨이 좀 다시금 부진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커리도 약간은 좀 고전하지 않을까. 결국 주요 선수들의 야투가 골스가 안 터진다면은 이거 제런 브라운이나 제이슨 테이텀이 버티고 있는 보스턴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더군다나 디그린도 출전 시간 20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출전 시간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보스턴 쪽을 그래도 봅니다. 뭐 배팅 안 할 것 같은 경기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찍게 된다면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역배기 때문에 뭐 가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일곱 번째 경기, 이 경기가 저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핸디캡이 이 경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8.5를 받았는데 정말 애매해요. 지금 세크라멘토 사실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디에런 팍스가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최근에 이제 사보니스나 뭐 저스틴 할러데이 이런 애들이 합류한 이후에 이제 분명히 이제 최근에 주가를 확실히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사보니스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브룩 로페즈가 복귀했다거나 하나 출전 시간을 또 이제 적게 가져가는 모습이어서 뭐 8.5를 주면은 사실 이거 미러키가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 좀 세카 비비는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비벼줄 만한 사이즈 같긴 한데, 가장 안전한 접근은 그래도 미러키 일반승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8경기인데 조금 어려운 경기들이 많고 기준점들이 센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르기 어려운 경기 수도 뭐 8경기 적진 않지만 빡빡한 경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반승으로 만약 이 경기를 간다면 가는 게 조금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미러키가 지금 팻 커너튼 말고는 거의 풀라인업이고 어쨌든 브루노 페즈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비 포르티스가 이제 그동안 골 밑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좀 잘해줬었고 부담을 좀 더는 모습 약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세카 비빌지언정 미러키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러키 일반승만 보고요. 핸디는 굳이 보면 저는 세카 프란 쪽을 봅니다. 만약에 나 이 경기 핸디로 무조건 가야겠다 하면 전 프렌 찍을 것 같아요. 어제는 마인 쪽을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 8.5는 제가 볼 때 조금 빡세요. 한 6.5, 5.5 정도면 그래도 밀마를 보는데 8.5는 프렌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240.5 오바 이게 1.5까지 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브룩 로페즈가 빠진 상황에서 미러키가 더 오바가 최근에 더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복귀했기 때문에 조금 뭐 불안한 부분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언더로 이렇게 돌아서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바를 봅니다. 약간 뭐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서는 미러키가 좀 변곡점 느낌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브룩 로페즈 복귀한 상황에서는 약간 수비가 좀 더 점점 나아질 거거든요. 미러키 수비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애매한 느낌은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바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경기를 이제 LA 클리퍼스 대 토론토. 어제는 제가 토론토 쪽을 봤었죠. 근데 이거 게투주랑 벤블릿이 같이 걸렸어요. 아누노비도 GTD긴 한데 출전 가능성이 떨어져서 못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벤블릿하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지금 GTD에 같이 걸려서 이거는 둘 다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거는 글쎄 토론토 찍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보니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클리퍼스가 수비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토론토가 가뜩이나 이제 공격에서 짜임새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냥 우당탕탕식의 공격을 하고 약간 그런 팀인데 더 좀 뻑뻑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가드 쪽에 풀링까지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벤트 쪽에 이제 핸들러가 또 벤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별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뭐 사실 그렇게 기대가 큰 선수는 아니었으나 괜찮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좀 떨어져 있다 다시금.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건 핸들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GT에 걸려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뒷경기고 이거는 뭐 토론토 쪽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클리퍼스 쪽으로 바꿨습니다. 정배 쪽으로 클리퍼스가 바뀔 걸로 보이고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역배면 그냥 역배승 보고 프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핸디캡으로 승을 보고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 해외 같은 경우 214.5 이 정도인데 언더 봅니다. 어쨌든 이 정도 하고 NBA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